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싫어요 라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할 줄 알았는데 막상 오히려 이렇게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9시에 출근하고 출근했을 땐 또 일에 집중하고 퇴근해서는 아이와 함께 보내고 이런 루틴이 있는 삶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냥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이야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집에서 혼자 계속 있으면 오히려 우울하고 처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직장인은 그냥 한계가 있어 노예야 이렇게 그냥 비하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직업을 고르실 때는 여기서 기대하는 게 뭔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루미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고민했던 직업의 후보들과 제가 그 직업들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현재 직업을 선택한 이유, 개인적인 경험과 선택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때 뭐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TV 보다 보니까 기자나 PD 같은 게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신문사의 명예기자, 기자단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는 이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대학생 때도 명예기자들을 했는데 신문사랑 방송사의 기자단 같은 거 제가 겪은 그 단면이 전체는 아닙니다만 기자 선배님들이 너무 비추하더라고요. 솔직히 워라밸 진짜 엉망이고 야근, 주말 근무, 당직 이런 거 있고 대단한 체력을 가진 게 아닌 이상 난 솔직히 언론인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만약에 엄청 이뻤다면 막 아나운서 같은 거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텐데 솔직히 그렇지 않은 면상이다 보니 그러진 않았고, 근데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뭔가 사회자, 진행하는 사람, 이런 리포터 같은 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아는 언니가 리포터 일들을 좀 했어요. 근데 건당 페이, 한 일에 대해서 받는 비용은 괜찮은 편인데 리포터들은 프리랜서잖아요. 완전 일이 규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프로그램 따라서 또 PD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막 그 수많은 경쟁 속에서 이쁜 아이들 사이에서 리포터나 이런 일을 해서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고 그냥 생각만 했다가 뭐 내가 대단히 말빨이 좋은 것도 아니고 리포터 같은 건 이쁜 여자들이 많이 하는데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었고요. 근데 그래도 언젠가는 좀 이런 진행하거나 이런 말하는 걸 살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무총리 산하의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의미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특별히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정부에서 뭔가 일을 한다는 거는 그런 쪽의 일은 정해져 있는 그 일 안에서 뭔가 캠페인을 하고 이런 실행을 하는데 저는 약간의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NGO에서도 어떤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는데 대학생 때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잖아요. NGO라고 하면. 그래서 가봤는데 물론 의미 있는 일이었겠지만 전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서 진심에서 이 철학이 잘 맞아야지 막 이런 활동을 할 것 같은데 특별히 NGO 쪽에 막 뜻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왜냐면 전 제가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빠듯하게 살면서 제 앞가림하기 바빴고 어떤 신념이 있어서 활동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막 NGO나 정부 쪽의 일까지는 제가 적합한 사람이다 막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마케터 활동들을 했어요. 기업에. 마케팅 부서의 아주 일부분이죠. 근데 그런 마케팅 캠페인, 마케팅 이벤트 이런 걸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정말 작은 부분이어도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컨셉으로 기획을 해서 얘기해 볼 수 있고 마케팅에서 작은 변화들을 주는 게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구매하는 걸로 연결이 되고 변화가 실제 눈에 보인다는 게 재밌어서 나는 마케팅을 하고 싶다. 사실 어릴 때 보는 마케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일부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광고 같은 것도 하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마케팅은 내가 그런 언론에서의 경험, 포장을 하는 기술 그런 것도 조금 있으면서 좀 큰 흐름을 볼 줄 아는 이런 분석에 대한 관점?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취업을 할 때에도 마케팅, 영업 이런 쪽이 문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라는 걸 알게 됐고 경영학과에서 통계나 회계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적성이 안 맞았고 회계사 할 거 아니고 뭐 세무사 할 거 아니고 국제무역 그런 건 너무 어려워 보이고 마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케팅이지 않을까? 그쪽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내 진로를 해보자 라고 결정을 해서 마케팅 쪽은 수업 열려있는 거는 완전 다 들었었고요. 그리고 마케팅 쪽 부서로 입사를 했죠. 그래서 현재 마케터 11년 차.
공부한 것까지 따지면 사실 마케팅만 15년 정도 한 거죠. 여전히 재밌고 어렵긴 합니다. 마케팅은 정답이 없어요. 데이터로 증명도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도 좋아야 되고 그게 또 윗사람한테 오케이를 받아야 되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마케팅은. 특히 작은 회사 하면은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을 텐데 대기업일수록 보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모든 임원들 윗선에 오케이를 받아내는 건 정말 쉽지 않아서 10년 이상 해도 어려운 게 마케팅이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어요. 상품들이 나왔을 때 컨셉을 만들어서 내가 표현하는 그 워딩들, 그 멘트들로 이 제품이 설명되고 이런 게 재미가 있고요. 회사 생활하면서도 다른 직업들도 고민을 했었어요. 첫 번째로 쇼호스트. 말하는 직업을 좀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포터는 왠지 좀 어리고 예뻐야 될 것 같은데 쇼호스트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말을 잘하면 그리고 마케팅을 했다는 이력이 또 도움이 되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쇼호스트 학원을 갔었어요. 근데 말하는 것도 물론 잘하고 근데 더 다듬어야 되지만 살을 10kg 정도 빼라. 일단 쇼호스트도 카메라 테스트 통과하고 하려면 날씬해야지. 제가 결코 오버 체중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냥 그걸로 안 된다. 살을 그 정도로 빼라 해서 제가 먹을 것까지 막 포기하고 막 그렇게 빡세게까지 할 정도로 쇼호스트가 장점이 많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쇼호스트는 육아휴직도 없고 매년 거의 계약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매력은 있지만 내가 몇 년 안에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또 그것도 포기했었어요. 원래는 제가 유학을 가려고 했어서 아예 유학 가서 공부할까 대학원도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원을 생각한 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박사를 하거나 교수 자리로 가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의 학비들 어떻게 충당을 할 거며 아무리 장학금을 받는다 한들 매년 받는 연봉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갔다 왔는데 교수가 안 되면 어떡해? 거기에서 직업을 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게다가 내가 수학을 잘해서 통계 쪽으로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케팅으로 뭐 경영 뭐 해봤자 뭐 내가 이런 쪽 분야에 대단하게 할 자신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공부는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학점은 거의 4.3? 졸업할 때 300여 명 중에 3등 정도로 졸업을 했는데 근데 그래도 교수가 되는 건 진짜 빡센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솔직히 만약에 막 집에서 되게 지원을 해주고 그런 환경이었으면은 정말 제대로 말을 하면서 또 전문성이 있는 일을 하고 싶으니까 교수를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교수는 포기를 했죠. 그리고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블로그가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 아기 낳고 키우면서 하는 게 시간을 그렇게 할애를 못 하거든요. 이 블로그는 정말 내가 원하는 글을 또 쓸 수 있고 사람들이 댓글 달아주고 또 이게 잘 되니까 막 체험단에 돼서 맛있는 거 공짜로 먹고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블로거로 사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블로거는 큰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매체가 된다는 거에 언론인이 되고 싶던 그 피가 있으니까 블로거를 해서 내가 일종의 언론 매체가 되는 블로그로 잘 키우면 되지 않을까. 해외에서는 그런 블로거들이 실제 꽤 있거든요. 그리고 애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또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여행 블로거가 돼도 좋을 것 같아 막 이 생각을 했는데 블로그는 언제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하는 일들을 더 해두고 블로그는 나중에 회사 안 다닐 때 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종종 글을 쓰고 체험단도 종종 해서 블로그는 꼭 내가 직업으로 가진다기보다는 관심사를 계속 기록으로 남겨둔다? 나의 포트폴리오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유튜버. 구독자가 많아지고 수익이 생기고 하면서 재밌었어요. 아, 저놈 유튜버를 할까 이 생각도 했고 근데 유튜버는 일단 월 수익이 안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올인을 해볼까 하다가 아유 회사 다닐 수 있을 때 그래도 좀 더 다녀두고 나중에 하자라는 생각에 좀 더 후순위로 밀었죠. 제가 좀 그래도 나름 일찍 접근을 한 편이지만 저보다 먼저 들어갔던 그런 대형 채널들을 봤을 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막상 제가 유튜브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이 영상 편집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정말 소수의 1%의 유튜버들만 돈을 많이 벌지 그 외에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심지어 최근에는 막 100만 유튜버 이런
있는데도 실제로 200풀칠 겨우 하는, 소득이 겨우 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키즈 유튜버도 광고 규정 바뀌고 나서 소득이 10분의 1? 이 정도 수준으로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해킹 당하면서 소득이 뚝 끊겼죠. 근데 직장인으로서의 장점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는 마케팅 직장인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직장인이 결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굉장히 큰 부분인 게, 다른 직업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유지하기에 좀 어려운 측면들이 강했던 영향도 있죠. 그게 정말 직장인으로 아이 엄마로 살 만한 만족도가 높았는지, 혹은 다른 걸 정말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물어보신다면, 저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곳, 너무 야근이 많지 않은 곳, 이왕이면 워라밸이 어느 정도 좋은 곳으로 선택을 했다 보니까 회사가 여자 비중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괜찮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곳이어서 만족하고 지내고 있고요.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측면이 큽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들도 물론 좋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성취감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인정하는 성취보다도 저 스스로 내가 이걸 해냈어, 이게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줄 수 있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아이가 주는 만족도는 정말 한계가 없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좋고, 이 스킨십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지고, 아이가 나를 보고 엄마 사랑해요 해주고, 저에게 중심은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잘라질 수 있는 시간을 지켜주는 회사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선택을 했고, 그런 곳에서 만족하면서 다니는 거고, 그리고 아이뿐만이 아니라 나의 체력이 강한 업무 강도를 다 이겨낼 만큼의 건강 상태나 체력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바와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면이 있는 직업은 피하자, 이렇게 쳐내야 될 점들을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후보로 삼았던 직업들을 완전 포기한 거냐? 그거는 아니고, 현재는 아니지만 100세 인생 시대잖아요. 50대에 쇼호스트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저의 블로그에 힘을 실어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현재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한계점에 적합한 건 직장인이다 라고 골랐다고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조금이나마 그런 문구 하나하나 방향성들을 바꿔나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미리 좀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여기에서는 이건 좀 문제될 것 같아, 이런 거를 쳐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좀 원하고, 그렇다 보니까 장점에 집중을 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을 고르실 때는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싶은지, 여기서 기대하는 게 뭔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셔야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성장해 나가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내 프로젝트 단위로 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본인이 안정성을 더 선호하는지, 큰 돈을 더 쫓는 편인지, 자유를 더 추구하는 스타일인지, 이렇게 한 몇 주씩 쉬어서 해외여행 갔다 오는 게 중요한 사람인지, 이렇게 본인이 중시하는 가치를, 나를 아는 게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도전들을 하면서 시도를 해보고 겪어봤을 때, 나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라는 게 나온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